프롤로그, 조르바를 만나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작품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과 자유, 삶의 의미를 온몸으로 부딪혀 묻는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조르바, 알렉시스 조르바. 그는 철학을 공부한 머리의 사람인 화자와는 반대로 삶을 온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등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로 살고 있습니까? 이 영상에서는 조르바라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놓치고 살아가는 삶의 본질, 욕망, 자유,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을 더욱 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통찰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삶을 말로만 살아온 당신께 조르바는 몸으로 대답합니다. 그가 외치는 삶의 소리는 오늘도 늦지 않았다고 속삭입니다. 1장, 머리의 사람과 몸의 사람. 이야기는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에서 시작됩니다. 화자는 지적이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철학을 사유하며 인생을 이론으로 정리하려는 사람이죠. 그는 석탄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그리스 남부 크레타로 향합니다. 그 여정에서 조르바를 만납니다. 조르바는 육중한 몸집에 거친 손, 날것의 언어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삶에 대해 철학적 논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삶은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조르바는 화자에게 곱비 풀린 삶의 매혹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일하다가 노래를 부르고 해가 뜨면 춤을 추며 밤이면 물 앞에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삶을 이론이 아니라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말이 아닌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삶을 무게로 재지 않고 향기로 느끼게 합니다. 책은 똥이나 닦는 데 쓰면 되지 라는 조르바의 말은 충격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삶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내는 것이라는. 조르바는 자유로운 영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는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고 두려움과 후회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형식과 이념에 갇힌 화자를 천천히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머리로 사는 삶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조르바는 삶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장, 광산과 인생, 노동과 실패, 그리고 화자와 조르바는 함께 석탄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광산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깊고 어두운 땅 속으로 내려가며 인간은 스스로의 탐욕과 맞닥뜨리고 무력함과 부딪힙니다. 조르바는 삽을 들고 일하면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땀이 흐르고 햇볕이 자결해도 그는 투덜대지 않습니다. 일은 인간을 위한 예배라며 손에 흙이 묻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광산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화자는 낙담하고 자신의 판단을 후회합니다. 반면 조르바는 쓰러진 나무처럼 엎드려 있다가 벌떡 일어나 춤을 춥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실패. 그건 죽음이 아니야. 살아있으면 다시 춤출 수 있지. 조르바의 이 말은 고된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격려입니다. 그가 춤추는 모습은 슬픔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경배입니다. 실패마저도 삶의 일부로 포용하는 그의 태도는 화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이 당신을 무너뜨렸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르바는 그 순간 춤을 춥니다. 3장, 사랑, 죽음, 그리고 그리스의 태양. 광산 마을에는 한 여인, 호택 여사가 있습니다. 과거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늙고 외로운 여인. 그녀는 조르바와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배경도 다르지만 진실한 감정으로 서로를 위로합니다. 조르바는 늙은 몸과 주름진 얼굴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그 눈빛이야. 세상을 보고 견디고 웃고 울었던 그 눈. 이 말에서 조르바의 사랑은 육체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향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랑을 조롱하고
호택 여사가 죽자 그들의 폭력성은 그녀를 더욱 참혹하게 만듭니다. 조르바는 울지 않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죽은 이를 위한 춤을 춥니다. 그것이 그의 애도 방식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죽음마저도 포용하는 감정임을 조르바는 몸으로 보여줍니다. 화자는 그를 보며 처음으로 말이 아닌 감정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가진 마지막 온기입니다. 4장. 조르바의 철학. 자유란 무엇인가? 조르바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철학 그 자체입니다. 그는 관습을 따르지 않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며 매 순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안의 악마를 사랑해. 그 놈이 나를 춤추게 하거든. 이는 인간 내면의 이중성과 본능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조르바는 선악을 구분하기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통합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금욕이나 도덕, 종교적 이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삶의 직관, 감각, 그리고 즉흥성을 중시합니다. 생각은 늙고 감정은 늙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는 순간의 감각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조르바의 철학은 바로 완전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종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웃으며 맞섭니다. 자유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삶에 책임지는 용기입니다. 5장. 마지막 편지. 웃으며 떠나는 사람. 시간이 흐르고 조르바와 화자는 헤어집니다. 화자는 다시 문명 세계로 돌아가고 조르바는 또 어딘가로 떠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화자는 조르바의 죽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봐 친구, 내가 책상머리에서 찾던 인생. 나는 그걸 사막과 광산과 여자들 사이에서 다 겪어봤다네. 너도 한 번쯤은 벌거벗고 춤춰봐야 하지 않겠나? 조르바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삶을 찬미하고 자신의 여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충만하게 살았던 인간입니다. 화자는 그 편지를 읽고 조르바가 춤추던 그 모래사장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문득 미소 짓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던 철학이 아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조르바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르바는 춤추며 웃으며 떠났습니다. 에필로그. 당신 안에 조르바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글이 쓰인 조르바는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축제이자 인간의 본능에 대한 찬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규칙 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며 정작 삶을 느끼는 법을 잊고 있습니다. 조르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을 사랑한다면 지금 그걸 보여줘라. 노년의 삶은 단지 고요한 여생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 할 순간입니다. 이제는 머리가 아닌 마음과 몸으로 살아보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조르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